안녕하세요, 찬사제입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께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무탈장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맨발 걷기를 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좀 없는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까 긍정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암만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도 아직까지 맨발 걷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를 하면은 어떻게 몸에서 활성산소가 빠져나가고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활성산소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과연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의료기관 및 연구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활성산소의 정의입니다. 활성산소는 생물체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반응성이 큰 산소의 화학물로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 땡땡병원의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활성산소란 호흡과정에서 몸속으로 들어간 산소가 산화과정에 이용되면서 여러 대사과정에서 생성되어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지식센터의 자료 내용입니다. 활성산소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염증, 노화, 암, 퇴행성 질환 등의 원인으로 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믿음은 나이 들면서 증가하는 여러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고자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황산화제 치료를 일반화하기 시작하였다. 호흡 과정에서 몸속으로 들어간 산소가 산화 과정에 이용되면서 여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어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C 녹십자 의료재단의 자료 내용입니다. 활성산소는 세계의학계에서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바로 활성산소 과잉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활성산소가 노화는 물론 각종 암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로 밝혀지는 등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90%에 관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활성산소란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산소를 말한다. 산소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필수적이지만 쓰고 남은 활성산소는 세포 산화를 통해 암, 고혈압, 당뇨 등의 각종 질환과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황산화 효소인데, 황산화 효소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활성산소보다 양이 적을 경우 질환이나 노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헬스 경향의 자료 내용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세포 성장과 분열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 물질이자 병균 침입을 막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과잉 생산되면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건강을 지키려면 활성산소와 황산화 능력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활성산소를 정의하였습니다.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사멸 단계입니다.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세포를 둘러싸고 있다가 세포 내부까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공격을 받은 세포는 에너지 대사불능 및 기능이 저하되어 결국은 세포가 사멸하게 됩니다. 세포수가 사멸되면서 세포수는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장기 기능이 저하되어 나중에는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저하되면은 36,000가지의 여러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존스 홈키스 의대에서는 36,000가지의 질병의 원인 90%가 활성산소로 지목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몸속의 활성산소 자가진단법입니다. 이 내용은 이경희 한의사 선생님께서 텔레비전 건강 채널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8가지의 자가진단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피곤하다. 두 번째, 종종 근육통, 관절통에 시달린다. 세 번째, 담배를 피우거나 일주일에 술을 3번 이상 마신다. 네 번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몰아서 한다. 다섯 번째, 장기 복용한 약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일곱 번째,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과일, 채소는 싫어한다. 여덟 번째, 자주 과식을 한다. 이렇게 8가지의 자가진단법입니다. 8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면은 자기 몸에 활성산소가 쌓여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가진단법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로 활성산소 수치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보면은 혈액검사로 콜레스테롤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정상 수치만 한번 볼게요. 활성산소 수치가 251에서 300 정도 나오면은 정상 수치입니다. 이렇게 혈액검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검사표에 보면은 용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활성산소 검사는 몸속의 세포를 파괴하여 각종 암, 만성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 노화시키는 활성산소가 인체 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이렇게 적혀 있네요. 황산화 능력 검사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방어하는 황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요, 이제 활성산소를 혈액검사로 해줄 수 있는지 저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이제 한 10군데 정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봤는데 한 5군데 정도는 활성산소 피검사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속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혈액 쪽에 연관되는 병원에서는 활성산소 검사를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혈관 쪽에 연관되는 병원, 전문병원 쪽에는 활성산소를 측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번째로 우리 몸에 그렇게 안 좋은 활성산소를 어떻게 줄이는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많은 양의 운동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한다고 하네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가음, 과식, 흡연은 안 좋으신 거 아시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황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황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과일류, 채소류, 아몬드, 땅콩, 달걀, 해바라기씨, 양파, 마늘, 블루베리, 피칸, 다크 초콜릿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황산화제 영양제입니다.
제가 보조식품 영양제로 먹고 있던 것이 황산화제 영양제라는 것을 맨발 걷기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양제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는 땅과 접촉하여 땅 속의 음전화가 몸속의 양전화를 띤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중성화 반응으로 제거해주는 접지 이론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를 줄이려고 하면은 1번부터 5번째를 다 같이 실천해야지 더 많은 활성산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황산화제 영양제의 순위입니다. 1위 SOD, 2위 글루타티온 가수화물 카탈라제, 3위 코엔자임 Q10, 4위 비타민 A, C, E, 5위 미네랄 단백질입니다. 참고로 비타민 C가 활성산소 1개를 제거하면 SOD는 3500개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황산화제 상세한 정보는 약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우리 학창시절에 과학시간에 배웠던 원자, 원소의 개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저와 함께 옛 추억을 회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학습 내용은 맨발 걷기에 꼭 필요한 지식만 간략하게 전달하다 보니 약간의 본개념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의 구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많은 과학자들께서 지구상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쪼개고 쪼개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물질이 있으면은 이 금을 계속 쪼갰다고 합니다. 계속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크기로 계속 쪼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크기가 되면은 눈에도 보이지 않은 작은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겠죠. 금이요. 이런 식으로. 이 미세한 입자를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니까 원자의 구조가 모든 물질에 공통점이 있더래요. 원자의 구조에는 중심부에는 양성자 1개가 있고 중성자 1개가 있고 그 주변에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1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표시해 볼게요. 요 2개를 합해서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 원자 핵. 중성자. 양성자. 전자입니다. 이 원자 핵 주변으로 이 전자가 계속 원자 핵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발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원자 핵 중에서 양성자를 살펴보았더니만은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는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더래요.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성자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아무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지 않는 중성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물질이 원자의 구조에는 가운데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회전하면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구상의 물질을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이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전자의 개수가 물질마다 각각 틀리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틀리냐 하면은 수소는 양성자가 플러스죠. 플러스로 할게요. 양성자가 플러스라니까요. 플러스가 한 개 있고 옆에 전자가 한 개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원자의 구조가 수소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다른 걸 또 보았더니만은 질소의 원자 구조는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더랍니다. 7개가 있고 전하도 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 좀 비슷하게 나가야죠. 이런 식으로 7개가 계속 원자핵을 이렇게 돌면서 회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양성자가 7개면은 전자도 7개가 돼야지 이 원자는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전자가 6개가 있으면은 이 질소는 이 마이너스 1개를 다른 데에서 얻어오기 위해서 불안한 상태로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황 있잖아요. 황은 양성자가 플러스 16개가 있고 전자가 16개가 있어야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계속 회전하면서 원자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황도 양성자가 16개가 있으면은 전자도 16개가 있어야지 이 황의 원자가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전자가 한 개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면은 이 한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항의 원자 구조는 계속 불안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의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자의 특징입니다. 첫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둘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넷째,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적 특징을,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적 특징을 띠고 있다. 다섯째, 모든 원자마다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전자가 한 개를 이탈되어 잃게 되면 홀전자가 되어서 다른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뺏어 오려는 본능의 특징이 있다. 이제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공부하는데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지금도 이 내용을 한 3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O2가 원소기호로 산소거든요.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E가 전자예요. E가 전자,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자가 한 개씩 얻어오면서 활성산소가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 나타난 그림입니다. 활성산소가 지금 4개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초과산화이온,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수산화라디칼 4개의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활성산소가 많은데 우리 몸속에는 대표적인 활성산소가 활동하는 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나쁜 활성산소가 수산화라디칼이 최고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나쁜 게 초과산화이온 활성산소가 두 번째로 나쁘다고 합니다. 나머지도 활성산소가 있긴 있는데 이 2가지에 비해서 독성이 많이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설명하기 전에요. 먼저 보면은 위에 네모단 칸이 있잖아요. 네모단 칸이 이 원소의 분자식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O2면은 산소가 2개가 있고 옆에 검은 점이 있잖아요. 검은 점은 전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전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전자를 의미하고 전자들이 보면은 다 2개씩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잖아요. 쌍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전자가 안정된 상태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전자가 1개씩 있잖아요. 1개씩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1개 있죠. 이쪽에도 1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2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 1개씩 있는 수산화라디칼이 최고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략하게 우리 몸속에서 산소를 마시면은 몸속에 대사 과정을 이루어지면서 활성산소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몸속에 O2 산소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전자 1개를 가져옵니다. 전자 1개를 가져오면은 지금 이 홀전자가 2개 있잖아요. 가져오면은 전자 1개가 이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2개가 됩니다. 2개가 돼서 초과산화이온이 됩니다. 다음에 또 전자 1개를 다른 데서 또 얻어옵니다. 얻어오면은 지금 전자 여기는 1로 보면 돼요. 마이너스 1로 보면 돼요. 전자 1개를 얻어와서요. 1로 됐는데 1개를 더 얻어오니까 1이 2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홀전자였잖아요. 홀전자가 1개가 들어오면서 안정된 상태로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가산화물이 된 겁니다. 가산화물에서 H가 수소잖아요. 앞에 E자가 수소가 원소가 2개라는 얘기입니다. 양성자 수소 2개가 과산화물하고 결합을 하면은 H2O 과산화수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과산화수소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H가 2개가 붙어서 가산화수소가 된 겁니다. 이 가산화수소에서 또 전자 1개를 얻으면은 이 가산화수소 H2O가 2개로 OH 2개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합니다. 갈라지는데
한 개는 수산화 음이온으로 갈라쓰고 나머지 하나는 수산화 라디칼로 갈라쓴다고 합니다. 이 수산화 라디칼이 최고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홀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활성산소라고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더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H2로 물로 환원되는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보면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산소에서 전자 한 개를 얻어와서 초가산화 이온이 되고 또 전자 하나를 이게 다른 데서 뺏어오는 거죠. 다른 데서 뺏어와서 가산화물이 되고 가산화물에서 양성자 수소 두 개를 가져와서 H2O2 과산화 수소가 되고 과산화 수소에서 전자 한 개를 가져와서 수산화 음이온 수산화 라디칼로 두 개로 쪼개진다. 쪼개지는데 여기서 수산화 라디칼은 독성이 최고 강한 활성산소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중에는 물로 환원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앞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자는 원소의 전자는 계속 결합하면서 계속 뺏어오고 주고 뺏어오고 주고 그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산화 라디칼이 최고 나쁘다고 했잖아요. 수산화 라디칼은 지금 여기 홀전자가 있잖아요. 홀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 한 개를 뺏어오야 되잖아요. 뺏어오는 거를 어디 가서 뺏어오냐면은 우리 신체 곳곳에 있는 세포에 가서 이제 전자를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뺏어오려면은 그 세포는 전자 한 개를 이제 잊어먹었으니까 불안정한 상태로 세포가 노화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앞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정도씩은 복용하시는 항산화제가 활성산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하살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쪽 하살표는 HOD 황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속에 황산화제를 복용하면은 초가산화 이온에서 직접 이제 가산화물로 안 가고 직접 이제 가산화 수소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이제 효소다. 그렇게 이제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카탈라제는 가산화 수소 상태에서 최고 안 좋은 수산화 라디칼 있잖아요. 이쪽으로 변하지 못하도록 카탈라제 영양 성분을 섭취하면은 바로 수산화 라디칼로 안 가고 물로 환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항산화제 식품으로 SOD도 먹고 카탈라제도 먹고 이제 비타민 AC도 이제 먹는 게 결국은 수산화 라디칼을 몸속에서 이제 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의 약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맨발 걷기로 땅에서 얻어오는 전자가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에 변화를 주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지금 수산화 라디칼이거든요. 수산화 라디칼이 여기 지금 홀전자잖아요. 이 홀전자이기 때문에 최고 안 좋은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발 걷기는 땅이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발이 이렇게 대이잖아요. 신체 대여서 이 땅 쪽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 있잖아요. 마이너스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결국은 몸속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활성산소에 마이너스와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쌍으로 이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 이론의 추가 설명입니다. 맨발 걷기에서 얻어오는 땅속의 전자를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에 홀전자와 한 쌍을 만들어주면서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론입니다.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제가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조금 많이 서툴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맨발 걷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서아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